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치 않은 삶을 어렵게 꾸려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여유라는 걸 갖게 됐네요. 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죠. 어떤 인연은 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이 된 한 사람과의 인연을 풀어보려 사연 채널을 두드립니다.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도 많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먹성 좋고 덩치 좋은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왜 씨름 선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는데 차라리 씨름 같은 운동이나 하지 그 힘을 지혜롭지 못하게 쓴 사람이었어요. 먹성은 또 얼마나 좋았는지 고기도 남들 먹는 거 5배는 우스웠고요. 빵을 먹어도 앉은 자리에서 10개는 해치워야 했죠. 결혼하고 힘든 게 남편 먹성 감당하는 거랑 그 먹 같은 성격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받아준다는 말도 안 맞았어요. 남편이 한번 성질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한마디로 성격이 더럽고 불같은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결혼 잘못됐다, 도망갈까? 했지만 당시로선 도망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나아지겠지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 그 성질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명행세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사람 일 참 우습죠. 자기보다 덩치는 작은데 주먹은 아주 매운 사람이랑 싸움이 벌어진 거였어요. 한겨울 술집 뒷골목에 쓰러져 있다가 새벽에 발견됐고 이미 망자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2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고 장례를 치렀죠. 젊어서 남편을 앞세웠는데 친구 이웃들 다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새 출발해야지. 간 사람은 안 됐지만 어쩌겠어. 지성질 못 이겨간 걸. 너한텐 기회야.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애가 있는데 어떡해. 시댁에 줘. 얼굴도 제 아빠 빼다 박았더만. 성질도 지 아빠 닮았으면 어떡해? 솔직히 그럴 가능성 너무 높아. 설마 그러려고. 자식 내버리고 무슨 재혼이야? 난 남자라면 치가 떨려. 앞에선 좋은 얼굴하고 뒤에서 괴롭히면 어떡해. 결혼은 2번 다신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라, 애는 멋모를 때 시댁에 데려다 줘라 했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남 주고 팔자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클수록 조금씩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크면서 하는 짓이 꼭 제 아빠였습니다. 학교도 가기 전부터 동네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더 어릴 때도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지 동네 어르신들이 혀를 찰 정도였어요. 사탕 내놔! 내놓으라고! 당장 내놔! 안 그럼 여기다 때려 부술 거다! 저도 쉬운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남편 자기 성질 때문에 비명행세했는데 하나 있는 아들까지 두고 볼 순 없었어요. 너 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해? 안 그럼 너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얼른 주인 아저씨한테 사과하라고. 무릎 안 꿇어? 수틀리면 보이는 거 다 잡아뜯고 부수고 어린 게 또래보다 살집 많고 덩치 커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동네 남자 어른들이 양팔 양발 잡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을 정도였죠. 동네 시끄럽다고요. 옛날에는 말이야, 말 안 듣는 녀석은 동네 뒷산 나무에 묶어놓고 이 어른들이 돌아가면 물볼기를 때렸다고. 창피한 걸 알아야지. 이 사람 돌이라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아이고. 세댁, 아들 키우기 힘들겠어. 이 첫 눈빛 좀 봐.
어린 게 보통 얘기가 아니네.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이 아들 성질머리를 잡을 텐데. 예. 너 이리 안 와? 어딜 또 도망가? 동네 사람들 모두 제 아들만 보면 혀를 차고 자기 집 애랑 못 놀게 단속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저희 집에 엄마들이 몰려왔습니다. 차영우 엄마 맞나요? 나 학교 학부모 회장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집 아들 전학 좀 시켜요. 우리 애들이 영호 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야단입니다.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영호 때문에 학교가 매일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나 부회장인데 애를 무슨 싸움꾼으로 키웠어요? 우리 애는 딸인데 이 집 아들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당장 전학시켜요. 애가 클수록 지 아빠 판박이더라고요. 싸움박질에 돈까지 뺏고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전 제명에 못 살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클수록 씨름도 깊어졌고 때때로 물어줘야 할 합의금도 다 빚이 됐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마저 없어지면 더 마음 놓고 나쁜 짓 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전 나이보다 일찍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고 아들은 개차반으로 성인이 됐어요. 죽을 힘을 다해 아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어요.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디 정신과도 데려가고 이름도 바꿔봤습니다. 엄하다는 선생님 밑에도 데려가 보고 죽기 살기로 혼내도 받지만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사람으로 잘못 태어난 악마 같기만 했죠. 당연히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에 성인이 돼서는 더 마음 놓고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뭘 하는지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가 되었어요. 교도소도 수차례 드나들었고 엄마인 전 무시하는 게 일이었죠. 밤마다 눈물로 지샜어요. 저절로 종교를 갖게 되더군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아들이 제발 정신 차리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동거도 하더라고요. 성격 불같은 거 알면서도 여자들이 따르는 게 저로서는 너무 걱정되고 참 황당하기만 했어요. 2번인가 여자랑 같이 산다더니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아들한테 맞고 그 여자들 도망가더라고요. 이 녀석아, 주먹 좀 그만 써. 너보다 약한 여자 때리면 좋으냐? 그것보다 더 비겁한 짓이 어디 있어? 그것들이 말을 안 듣고 승재를 돋구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때리려거든 남의 자식들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사람 좀 그만 때리고.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에이, 듣기 싫어 죽겠네. 결국 아들은 30살도 되기 전에 전과 12범의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죠. 얘는 사람의 거죽을 쓴 것뿐이었고 짐승보다 못한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만도 못한이라는 표현도 아까웠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가요. 어쩌다 이런 녀석을 낳고 부모 자식 인연으로 살게 됐는지 다 제 업보만 같았습니다. 누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점심은 먹었어? 왜? 아들이 또 속 썩였어? 동생,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았을까? 이건 족쇄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먼저 간 지혜비 판박이야.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내가 죽어야 저 꼴을 안 보지. 그런데 또 어떡해. 내가 낳은 저 화상 나라도 뒤치다꺼리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억지로 숨만 쉬는 거라고. 그래도 어떡해.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야지. 장사 오늘 접을 거야. 아이, 우리 가게로 와 같이 밥 먹게. 유진 엄마가 비빔밥 먹재. 뭐 먹고 싶지도 않아. 나 갈게. 누님, 왜 배를 굴러? 자식이 웬수다 정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자식은 또 왜 그렇게 낳았대? 하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됐어, 천사 같은 양반이. 결혼해 자식 키우며 알게 됐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 있다는 것을요.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존재는 어쩌다 키우게 된 강아지 쫑이었어요. 버려진 새끼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요 귀여운 녀석 덕분에 살맛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팔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하나 많은 밤 우리 강아지 까만 눈동자 보며 울기도 많이 했죠.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날 아껴주셨는데 초녀 눈이 제일 좋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면 이웃들 덕분에 그럭저럭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또 식혜야? 지난번엔 수정과 주더니. 차가워. 이실이면 내놔다 먹어. 강아지는 또 데려왔어? 지 주인만 쫄쫄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한 게 보고 있으면 영락없이 사람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편 복, 자식 복은 없어도 요요 강아지 복은 있나 봐. 맛있게 들어. 내일 점심때 건너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생판 남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아들이 이 모양이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복이 저한텐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죠. 그러다 한 번씩 저를 깜짝 놀래켰어요. 어느 날 얌전한 우리 강아지가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불안해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1분이나 지났을까요? 쿵쾅거리는 발소리 들리더니 아들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쩐 일이야? 보니까 아들 뒤로 키가 호리호리하고 빼빼 마른 여자가 빼꼼히 절 보더라고요. 밥 줘. 손님 왔니? 야, 인사해. 엄마, 나 얘랑 결혼할 거야. 배고파. 아침에 라면 하나 먹었더니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겠네. 엄마, 갈비 없어? 아들은 그대로 마루에 드러눕고 빼빼 마른 그 여자는 높은 구두를 벗지도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얼른 들어와요. 녀석이 미리 전화라도 주면 좋았을걸. 누추하지만 들어와요. 자기야, 나 가릴 것 좀. 치마가 짧아서. 내가 줄게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담요 큰 거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그 아가씨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지독한 향수 냄새에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화장도 요란하고 차림새도 아슬아슬한지 소파에 앉아 담요를 허벅지 위에 두르고 저한테 고개를 까딱 숙이는데 그렇게 새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런 말 뭐하지만 일반적인 직업 가진 여자는 아니었죠. 시장하죠? 영호 넌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지 그랬냐? 그럼 내가 준비를 좀 했을 텐데. 전 됐어요. 커피면 돼요. 커피? 엄마, 쟨 신경 쓰지 마.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애야. 얼마나 독한지 알아? 어머 자기야, 내가 뭐가 독하니? 커피 주세요. 설탕 프림 빼고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부엌에 가서 정신없이 커피를 탄다, 밥을 차린다, 혼자 분주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요. 찌개랑 밥 올려놓고 그 아가씨 커피부터 탔죠. 커피 들고 나가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엌 앞에 그 아가씨가 우뚝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질린 얼굴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커피 탔는데. 저 강아지 오줌 밟은 것 같은데요? 으, 아이고, 쫑아, 왜 그랬어? 강아지가 오줌을 싸놓은 걸 예비 며느리가 밟은 거였죠. 투덜투덜대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또 한 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벌레 있어! 지네 같은 거! 아, 난 몰라! 그러더니 쿵소리가 나고 조용해요. 얼른 욕실에 달려가 봤더니 글쎄 예비 며느리가 미끄러졌는지 대자로 누웠더라고요. 처음 저 봤을 때 새침한 표정 어디 가고 머리 산발하고 옷 다 젖어서 울상을 짓는데 볼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씨는 제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었고 그런 차림으로 밥상 앞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게 됐죠. 아들은 걸신 들린 것처럼 제가 차린 밥을 입에 쓸어 넣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덩치가 산만하고 산적 같은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는 꼬챙이같이 말랐더라고요. 속으로 어쩜 이렇게 안 어울리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제 아들 성격이 파탄 지경인데 이런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용감한 건가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됐죠. 왜 우리 아들을 좋아하나 심란했습니다. 저 거친 성격 어떻게 감당하려고 결혼까지 하겠단 건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커피만 마신다는 아가씨가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거예요. 아들이 미역국을 대접제 들이키는 걸 보더니 자기도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어차피 차리는 거 아가씨 것까지 넉넉하게 밥이며 국을 퍼놨기 때문에 전 반가웠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봤을 땐 다이어트 같은 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럼 조금만 맛만 볼게요. 그러더니 이 아가씨 제가 차린 밥 2공기나 먹더라고요. 정신없이 볼이 터져라 먹는데 볼수록 귀염성도 있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아들만 좋자고 착한 아가씨 인생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제가 잘못 키운 아들 성질머리 어떤지 뻔히 아는데 여자랑 남자랑 결혼해서 잘못 어그러지면 인생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잘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덥석 내 식구 할 수 없었어요. 전 어렵게 입을 열었죠.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해? 연애를 더 오래 하지.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 결혼식이니까 한복부터 맞추셔. 아, 여기 돈. 쪽팔리게 싸구려 사 입지 말고 좋은 걸로. 알겠지? 아유, 돈 하지 말고 좀. 보름 후에 결혼을 한다고? 뭐가 그리 급해? 너희 혹시 속도 위반했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오빠가 그날밖에 시간이 안 나서. 결혼식하고 뭐 신혼여행 한 2주 길게 갈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날 한복만 입고 와. 알았지? 아예 고아라서 나올 친척도 없어. 다음 주 일요일이야. 헷갈리면 안 돼. 게다가 한복해 입으라고 준 돈을 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척척 내놓는 아들이 오히려 전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뭐라는지 몰라도 아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예비 며느리 말로는 아들이 명품도 잘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며 해외여행이며 남부럽지 않게 해준다면서요. 아무리 고아라지만 그 아가씨 부모님 이 결혼 아셨으면 분명 반대했을 겁니다. 이건 여자 입장에서 불행한 결혼이었죠. 하루는 그 아가씨만 따로 만났어요. 아들한텐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죠. 2번째 만났을 때도 이 아가씨 새침하더라고요. 전 일부러 속에 없는 말을 했어요. 내 아들 근본 없이 키웠지만 며느리는 제대로 된 집안에서 고르고 싶구나. 그 아가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나 너희 둘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헤어지는 거냐? 못 헤어져요. 그럴 수 없는 사이예요. 혹시 억지로 하는 결혼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더니 무슨 철통 자물쇠를 한 것처럼 입을 안 열었어요. 속이 타 냉커피만 들이키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죠. 아가씨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 아들 좋은 남편감 아니야. 결혼하면 지금 해주는 거 10분의 1도 안 해줄걸? 게다가 내가 잘못 키워서 거칠고 성질머리도 나빠. 결혼은 그런 남자랑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강하게 말했더니 그제야 그 아가씨 입을 여네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격 불같은 거. 근데요, 자상하고 착한 남자는 저 못 만나요. 제가 양심 없어서 못 만나요. 눈치채셨죠? 저 어떤 일 하는 여잔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죠? 글쎄, 제가 자기 화류계 직업 때문에 반대하는 건 줄 알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이 아가씨는 자기 나름대로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엉뚱한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니, 실은 나 시집살이가 엄청 매웠어요. 그거 고스란히 시킬 거거든. 아가씨 보통 내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난 순하고 물러터진 며느리 볼 거야. 아가씨는 그래서 불합격이고. 여태 아들 때문에 속 썩어서 난 순한 며느리 볼 거라고. 어머니가 포기하세요. 저 영호 씨랑 안 헤어져요.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어디가 모자란 건지 그런 척 하는 건지 오늘은 연한 화장하고 와서 이목구비 제대로 보니 배우 뺨치게 예쁜 얼굴을 하고서는 이러고 앉았네요.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겉만 야무질 뿐 이렇게 순진하고 뭘 모르니 그런 아들놈이랑 결혼한다고 설치는 것 같았어요. 전 아들을 불러서도 설득해 봤습니다. 제가 불러서 올레가 아니었지만 예비 며느리 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오더라고요. 너 그 아가씨 엄청 착한 거 알아? 왜? 뒷조사라도 했어? 결혼하면 잘해줘야지. 못되게 굴면 안 돼. 자식이라도 낳아봐. 엄마 울면서 사는 거 보는 게 제일 불행이야. 아유, 그 얘기 하려고 불렀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그냥 한복 입고 혼주석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아이, 그리고 걔 집도 절도 없는 애야. 나밖에 없다고 절절매는 애를 무슨. 이런 참견 좀 하지 마시오, 어머니. 예? 아들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면서 나갔어요. 마음이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복을 맞췄는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 결혼한다 알릴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누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아들이 차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으리으리한 검은색 차가 왔고 양복 차려입은 젊은 남자들이 절 데려가더라고요. 멀쩡하게 차려입었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다 깡패 건달지 타고 다니는 애들이었죠. 그늘진 얼굴로 전 생각했어요. 며느리들 그 아가씨 잘해주자고요. 아들 때문에 고생하면 다독여주자고 그렇게 마음먹었죠. 아들 며느리 둘 다 일가 친척 없어 결혼식장은 아들이 같이 일한다는 사람들만 잔뜩 왔어요. 다들 웃고 떠들지만 분위기가 험악했죠. 결혼식장 직원들까지 바짝 얼었더라고요. 어찌저찌 결혼식 마치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며느리는 곱게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입혀놓으니 꼭 유명 배우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피로연 때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아들 녀석이 이 아가씨 외모에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새아가 눈부시게 예쁘다. 살다 살다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그날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둘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것도 로얄층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한번 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예인들 사는 집처럼 대궐 같다고 할까요? 대리석에 뭐에 TV에 나오는 집처럼 꾸며놓고요. 근데 수상쩍은 게 많았어요. 제 아들 녀석 퇴학당해 가방끈도 짧은 아이가 대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 쳐서 대학 공부에 좋은 회사 취직한 것도 아닌데 뭘 해서 돈을 잘 버는지 안심은커녕 미심쩍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알 턱이 있나요? 짐작으로만 떳떳한 일은 아닐 것이다. 씁쓸하지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때때로 목돈을 턱턱 주더라고요. 봉투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떨렸어요. 몇십만 원이면 모를까 몇백을, 그것도 한 번에 현금으로 용돈이라고 주는데 억지 춘향으로 웃지만 속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래서 번 거야. 아끼지 말고 팍팍 써. 옷도 좀 사고. 아이, 구멍난 속옷도 좀 버리셔. 궁상스럽게 살지 좀 마. 이 좋은 세상에. 알았다. 내일 며느리 보낼 테니까 같이 백화점 가쇼. 가서 그럴듯한 옷도 사고 그래. 걔가 명품 빠삭하니까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영호야, 너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엄마한테 속 시원히 말해봐라. 너 불법적인 일 하는 거냐? 그런 돈이면 난 안 받고 싶어.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지. 엄마 이렇게 큰 돈 안 필요해. 아, 진짜 줘도 뭐라 그래. 그거 나한테 푼 돈이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쓰라고 좀. 아이씨, 짜증나. 전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원 한 장 안 쓰고 한 통장에 다 모아뒀어요. 어쩐지 쓰기도 찜찜하고 그냥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전 시장에서 작은 가게하며 외식도 안 하고 짠순이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껴 쓰는 게 익숙하고 속이 편했죠. 어쩐지 무섭고 찝찝한 아들 돈은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결혼 후 얼마간 아들은 마음을 잡나 싶었습니다. 원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애지만 가끔 보면 아들 며느리 표정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3개월쯤 지나자 제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그걸 감추느라 어떤 날엔 선글라스를 쓰고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더라고요. 전 단박에 눈치를 챘어요. 그 피멍과 상처, 제 아들놈 때문이라는 거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악스럽고 잔인한 인성이 또 드러났죠. 속에서 열불이 나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그 시커먼 안경 좀 벗어봐라. 한여름에 긴팔은 왜 찾아 입어? 땀을 찔찔 흘리면서. 상관 마세요. 이거 봐. 아이고, 눈가에 시퍼렇게 멍든 것 좀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눈에 실핏줄까지 터졌더라고요. 삐쩍 마른 새아가는 무슨 깡인지 그렇게 맞고도 평소랑 같은 모습이었어요. 남들 같으면 울고불고 병원에 입원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너 당장 경찰서 가자. 나랑 가자고. 왜 맞고 살아? 왜? 당장 신고하고 이혼해. 한시라도 빨리 헤어져. 제가 알아서 해요. 왜 울고 그러세요, 정말. 이 맹추야. 이러고도 살 거야? 왜? 저 녀석이 뭐가 좋다고? 저라고 뭐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야겠어요.
며느리는 제 걱정이 귀찮다는 듯 도리어 역정을 내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맞으면서 꾸역꾸역 사는지. 시어머니인 내가 경찰서 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데도 저렇게 버티는 며느리가 이상했죠. 저한테 와서 아들 욕도 안 하는 애였어요. 마치 모든 걸 달관한 것처럼 입 꾹 다물고 차갑게 쌩하니 지 볼 일만 보고 가는 애였습니다. 제 속만 타들어갔죠. 아들에게 아주 막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하도 전화를 안 받아 문자로도 하고 걔 일한다는 데를 찾아 쫓아간 적도 있었죠. 네가 사람이냐? 네 안사람 꼬챙이처럼 말라서 보는 것도 안쓰러운데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잠이 오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죄인이다.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죄인이야. 당장 그 쓰레기지 그만둬. 새아가 보내주라고. 내 이걸 그냥 이 서방한테 좀 맞았다고 쪼르르 일러? 아서라, 걘 한마디도 안 했어. 네 욕 요만큼도 안 하는 애야.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이 녀석아. 여자 때리는 그 못된 버릇 안 버리냐?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 왜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야? 그냥 가셔. 한 번은 꿈자리가 뒤숭숭해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이 안 나와 빌라 경비실에 쫓아갔죠. 경비 아저씨, 제가 몇 호 아들 엄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아 걱정이 되어 쫓아왔는데 그 집 사람들 나갔냐, 아는 거 있으면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말을 마세요. 이 그댁 불쌍해서. 왜요? 제 아들놈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그 아들 애입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다 알아요. 제 아들 개차반인 거. 오늘 쫓아온 것도 며느리 잘못됐을까봐 제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쫓아왔어요. 경비 아저씨는 결심한 듯 저한테 다 털어놓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그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나고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빌라 사람들 원성이 자자하다는 거였죠. 고급 빌라라서 다들 교양 있고 서로 이웃하며 지내는데 아들 집만 그 난리통이라 다들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경비 아저씨랑 아들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경비라고 하니까 문이 빼꼼 열리더라고요. 그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집이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코피 자국 있는 채로 머리가 산발이고요. 어디 쓰러져 자다 깨어난 모양인지 애가 눈빛도 흐리고 비몽사몽이었죠. 경비 아저씨한테 택시 잡아달라고 하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서 끊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도 며느린 끝까지 입을 앙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참고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요. 맞고 사는 거 참다가 저 세상 가면 어떡할라 그래. 내가 자식놈을 몰라? 그 놈은 인간이 아니야. 악마라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싸서 도망가라. 갈 때 되면 내 발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 안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건 잘했다. 그건 잘했어. 다행이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암튼 곁을 안 주고 냉랭한 며느리는 그렇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추석을 앞두고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을 때였죠. 며느리에게 먹이려고 전이며 갈비며 명절 음식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훨씬 지나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아들놈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저 눈빛 제가 알거든요.
저런 사나운 눈빛을 하고 있으면 꼭 일이 벌어졌어요. 얼른 밥만 먹여 보내야겠다. 속이 벌벌 떨리는 걸 참고 밥을 차리는데 밖에서 퍽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며느리가 쓰러져 있고 아들이 손을 힘껏 들어 며느리를 또 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며느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러냐, 명절에. 화가 나도 좀 참아. 얘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내 승질 알아 몰라? 엄마 비켜. 빨리 안 비겨? 아들은 절 밀쳤고 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멱살을 잡더니 제 앞에서도 주먹을 쓰더라고요.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어서 아들놈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만해. 때리지 마라. 새아가 죽는다. 전 죽을 힘을 다해 아들 다리를 잡고 일어나 며느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듣기도 싫은 막말과 욕설이 날아왔고 전 기를 쓰고 아들을 말렸어요. 이거나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사람을 열받게 하냐고. 일어나서 빌어. 잘못했다고 안 해? 그만해. 나도 사람이야. 당신한테 맡기만 하는 샌드백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해. 오늘 너 제삿날인 줄 알아. 어디서 기어올라? 아들 눈빛에 불꽃이 튀었고 전 큰일 났다 싶어 젖먹던 힘을 다해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이럴 거면 엄마라고 찾아오지도 마. 새아가 도망가. 얼른 도망가라고. 영호는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얼른. 전 망설일 겨를도 없이 아들 손등을 꽉 물었습니다. 물고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아들은 절 떼어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절 이길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뛰쳐나가고도 한참 뒤에야 아들 손을 놨어요.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그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 그만두지 못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나이는 먹었어도 정신은 또렷해. 아니,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내가 새아가 봐서 여태 참았는데 네 볼성사 나온 짓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 당장. 그 후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제 손으로 물 한 잔도 못 떠먹겠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을까요? 문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기절하듯 누워있으니 와서 절 살피고 물을 떠주고 죽을 먹여주고 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애도 얼굴이 수척한 게 안 됐어서 제가 밥을 먹었냐고 물었죠. 먹었어요. 난 걱정 마세요. 지금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입원하셔야 될 정도인데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나 골병 든 건 병원에서 못 고쳐. 자식 때문에 든 병이거든.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며칠을 보냈고 전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한의원을 어떻게 알고 거길 혼자 다녀왔더라고요. 한약을 한 재 지어서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다고 자기 순 바보 아니라고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떠올려보면 며느리 결혼 후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지 싶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불쑥불쑥 집에 자주 왔습니다. 와서도 별말 없이 같이 콩국수를 먹거나 유명하다는 빵을 주고 간다거나 그랬죠. 애가 말은 원체 없는 편이었지만 겪어보니 속이 따뜻하더라고요. 속 깊은 아이가 망할 놈의 아들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사니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문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며느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늘 쌀쌀맞던 애가 그날은 눈빛이 풀어져 있어요. 그날은 실실 웃기까지 하면서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덥석 안더라고요. 애가 힘이 빠져서 해실해실 웃는데 어지간히도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꿀물을 타다 줬더니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와, 꿀이다. 꿀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고아원에서는 꿀 한 번도 못 먹어본 거 어머니 모르셨죠? 어머닌 내가 어떻게 컸는지 하나도 몰라. 어떻게 컸는데? 말해봐. 고생, 개고생. 원장은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도 안 주고 땡볕에 논일에 밭일에 다 시키고 그 많은 밥도 나보고만 다 하라고 그러고 나라에서 나온 돈은 자기가 다 먹고 우린 맨날 똥국에 단무지만 먹었는데 에이 나쁜 인간. 그리고는 살아온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보육원에서 고되게 살다가 나오려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보육원 일군으로 눌러 앉히려 하더라고요. 일하고 있으면 결혼도 시켜준다면서 동네 허리 꼬부라진 할아버지를 데려왔다나요. 그래서 몰래 도망쳐 나왔대요. 어릴 적 기억으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랑만 살았는데 시장에 자길 버렸다고 자긴 버려진 아이라고 목 놓아 울더라고요. 이렇게 재수없는 애 봤어요? 처음 봤죠?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전 수건을 물에 적셔와 눈물 범벅인 며느리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유흥업소 주방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술집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갈 데 없는 어린애를 그쪽에 발들이게 하려는 수작에 걸린 거였죠. 설거지하고 과일만 깎으면 된댔는데 아니었어. 차라리 공장에 들어갈 걸. 어머니, 난 아무것도 몰랐어. 바보 천치같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그래, 알지. 알지, 그럼.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거기서 자기를 빼내준 사람이 제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자기한테 돈이며 뭐며 뺏기만 하던 사람들 천지였는데 아들은 아니었대요. 술집에서 빼내주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주면서 잘해줘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다고. 다들 말려도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처음이라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맞고 사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절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새 인생 시작해. 그깟 놈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녀석이 너 찾는 거 막아줄게. 보육원에서도 도망치고 술집에서도 도망치고 난 이제 도망치기 싫어. 그리고 어머님이랑 헤어지기 싫어. 나 살면서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인데 나 괴롭히지도 않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가기 싫어.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며느리는 아이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대고 울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면서도 우는 며느리 때문에 바지가 다 젖어도 그 아이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박복하고 기구한 인생, 남편까지 잘못 만나 이렇게 되다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 같은 아이가 힘들게 살아온 게 마음 아프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더라고요. 몇 주 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지방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엄청 맞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아들 사업이 어그러졌는데 동업자가 돈 몽땅 들고 도망가고 아들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다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때리고 맞고 잘한다. 듣기 싫어. 널 패는 사람도 다 있냐? 아, 왜 왔는데? 초이나 보낼 것이지. 왜? 또 때리게?
네가 이 지경으로 있어도 수틀리면 사람 때리고도 남을 위인인 거 내가 몰라? 잔소리 할 거면 가라고. 그동안 아들이 돈을 그렇게나 잘 벌었던 건 불법 도박장을 통해서였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의리가 있다고.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어서 아들은 쫄딱 망한 거였죠. 그 돈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이 지역에서 동업자를 만났고 그 패거리랑 싸움이 붙어 얻어 터진 거였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최악인 건 이 일로 집을 날린 아들 내외 퇴원 후 제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전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몰래 원룸 같은 걸 알아봤어요. 며느리랑 둘이 거기서 살려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상한 엄포를 놨습니다. 둘이 어디로 사라지기만 해봐. 엄마, 초이 어디로 빼돌리지 마. 냄새가 나. 둘이 작당하는 냄새 말이야. 이 녀석아, 새아가랑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야? 왜 네 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숨 좀 쉬고 살자, 이 못난 자식아. 아들은 성격이 더 포악해져 며느리를 쥐잡듯 잡더라고요. 말리는 저한테도 폭력적으로 대했고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어요. 뭐에 쉬었나 싶을 정도로 아들 녀석은 폭주기관차처럼 굴었습니다. 수시로 며느리랑 저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야 했죠.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하나도 없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새벽에 벤치에 앉아 둘이 손 꼭 붙잡고 오들오들 떤 적도 있어요. 전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새벽 이슬 맞고. 나야 다 살아서 괜찮지만 새아가 너는 앞날이 창창한 것이. 아휴, 미안하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할 말이 없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 인간은 저 인간이죠. 난 이거 운명의 장난이라고 봐요. 어떻게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개차반 같은 욕도 아까운 인간이 나왔을까요? 그건 그래. 욕도 아깝다. 나야 부모된 책임감 때문에 이러고 살지만 넌 이럴 필요 없어. 날 밝으면 내가 네 지갑이랑 구두 챙겨올게. 어디 멀리 가. 해외라도 가. 제발. 그런데 이 멍충이가 절 졸졸 따라오는 거였어요. 꼭 우리 강아지 쫑이 같았습니다. 저 좋다고, 제가 주는 밥 좋다고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였죠. 며느리는 아예 절 엄마처럼 손도 잡고 잠도 꼭 저랑만 잤어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보고 제가 가끔 동네 성당에 나갔는데 거기도 처음 가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의 폐악질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날 이때껏 남 때리고 피해주고 살다가 지가 한 번 당했다고 아주 속이 뒤집힌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수준 낮은 놈이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러다가 며느리 잡겠다 싶을 정도로 며느리를 때렸어요. 이유요? 제가 없는 저녁에 며느리가 찌개를 데우다 깜빡 졸아서 그걸 태웠대요. 그 핑계로 며느리를 쥐잡듯 잡았던 거죠.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붓고 귀파귀 코 할 것 없이 피가 흐르는데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전 미치고 팔짝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놈이? 기어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짐승만도 못한 놈. 초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때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놈. 아이고 초이야, 어쩜 좋냐. 며느리는 신음만 겨우 흘릴 뿐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을 부실 듯이 아들놈이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들놈이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는 동안 펄펄 뛰는 아들을 막아섰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의자를 그 녀석한테 던지고 식탁을 밀어맞고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괴물같이 식탁을 뛰어올라 저를 밀쳤고 그대로 넘어진 제가 피할 수 없을 때 하늘이 도와 경찰이 도착했더라고요. 아들놈은 지구대로 끌려갔지만 무슨 놈의 법이 물러터졌는지 곧 훈방 조치되어 나왔습니다. 전 며느리를 동네 아는 동생네로 보내고 뒤늦게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무릎 슬개골이 부러진 것을 알게 돼서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어요.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절 간호하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과일 주스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또 기분 나쁘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같은 병실 사람들 하나 둘 휴게실로 나가더라고요. 척 보면 아는 거였죠. 저도 며느리랑 나왔습니다. 새아가, 저 화상 안 보이는 데로 가서 우리 둘이 살자. 그래요, 진짜. 나쁜 놈. 아니, 벼락 맞을 놈. 어머니, 저런 인간은 자식도 아니에요. 어찌 저런 괴물과 부모 자식 인연이 되었나.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죠. 얼마 후 퇴원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얼굴하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 이한테 비밀로 하고 제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을 대뜸 빌려달라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생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는 애였죠.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누가 쫓아올 것처럼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전 직감으로 알았어요. 얘가 아들한테서 도망을 가려는구나. 눈치를 채버린 거죠. 전 급하게 환자복을 벗고 며느리 손을 잡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제가 가진 전 재산, 통장 전액인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탈탈 털어 현금으로 인출해줬어요.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하면 돈 귀신 아들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한 거였죠. 며느리는 사방을 살피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다. 100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 넘어. 너 이 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 녀석한테 빼앗기면 안 돼. 어머니, 이거 어머니 전 재산 아니에요? 이거 다 가져가시고 100만 원만요. 빨리요. 난 돈 필요 없다. 너 다 가져가. 전 그 돈을 비닐에 몇 번 또 보자기에 싸서 얼른 며느리 품에 넣어줬어요. 저도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일이 잘못될까봐 속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떠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도망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싹 잘라. 아무도 못 알아보게 다 바꿔.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 괴물은 싹 잊고 어여가 어여. 어머니, 그 녀석 쫓아오겠다. 빨리 가. 며느리는 펑펑 울더라고요. 도망가려는 자신을 덥석 큰 돈을 주며 보내주는 제가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뿐인 목숨 언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며느리는 자꾸 밀어내는 제 손을 붙잡더니 절 꼭 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진짜 가요. 죄송해요, 어머니. 울면서 못 일어나는 걸 제가 겨우 일으켜 등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 택시부터 타더라고요.
택시 떠나는 걸 보고 나서야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다급하니까 그런 것도 몰랐고요.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훨훨 날아가라. 고생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훨훨. 꼭 손가락 하나 떼어낸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그새 정이 든 며느리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애달파 펑펑 울었죠. 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 울기만 하니까 간호사 한 분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계속 오던 딸은 어디 갔냐고 해서 제가 며느리라고 하니까 그런 줄 몰랐다고 퇴원하는데 혼자시냐고 몇 번을 묻더라고요. 전 겨우 몸을 일으켜 짐을 챙기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아가 잘 가고 있냐? 다 잊어라. 내 생각일랑 다 잊고 새 인생 찾어. 택시 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혼났어요. 기사 양반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인가 본데 혼자세요? 네, 혼자입니다. 자식들은요? 바쁘다고 하나도 안 왔네요. 키워놔봤자 헛수고네요. 엄마가 아픈데 자식들이 하나도 안 오고. 그러네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다들 왜 그 고생들을 하고 키우는지. 집에 왔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서 안전하게 잘 숨었는지 새아가랑 연락하고 싶은데 그럴 길이 있어야죠. 생가슴 앓으며 그날을 보내는데 그날은 아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절 찾아왔죠. 고주망태가 돼서 뭐가 그렇게 분한지 욕을 입에 달고 하더라고요. 전 초연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자식다운 자식은 진작에 없었고 이제 돈도 한 푼 없고 지켜야 할 며느리도 떠났겠다.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돈 내놔. 있는 거 다 주라고. 없다. 어디 와서 행패야? 안 쓰고 모아둔 거 있잖아. 돈 안 쓰고 구질구질하게 산 거 내가 몰라? 돈 내놔. 나 돈 필요하다고. 돈 귀신이 붙었냐? 없어. 있어도 못 줘. 얘 어디 갔어? 엄마 알지? 아이 초이 내 마누라 어디 숨겼냐고. 전 올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며느리가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몰라. 돈도 없고 네 안사람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애미를 아무리 쥐어짜봐라. 네가 원하는 게 나오나. 인서가 언제까지 그렇게 망나니로 살래? 사는 게 지옥 같지도 않냐? 왜 주변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벌 만큼만 벌고 사람답게 살면 좀 좋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집도 절도 없는 집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원하는 건 하나도 갖지 못했어. 내가 괜히 있는 것들 두드려 패고 다닌 줄 알아? 그러면 돈도 나오고 내 앞에서 설설 기는데 어떻게 안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왜 나한테 훈계질이야? 차라리 세상 뜨자.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사느니 더 못 볼 꼴 보느니 너랑 나랑 손잡고 여길 뜨자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여기보단 낫겠다. 자식이란 놈이 쓰레기짓 하며 사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이 녀석아. 아이 왜 또 이래? 안 그래도 속에서 불이 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을 돋우냐고. 에이씨. 아이고. 그 녀석은 문가비의 도자기를 번쩍 들더니 그것부터 바닥에 내리꽂더라고요. 박살이 난 도자기 파편이 튀어 뺨과 목, 팔에 피가 났습니다. 이 녀석이 눈이 돌아 저를 때리려고 할 때 갑자기 현관 유리문이 박살이 나면서
깨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자영호, 그만둬! 경찰이다! 뭐야, 이것들은! 우르르 들이닥친 경찰들이 아들 녀석을 붙잡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전 그대로 까무러쳤고 눈 감기 전 환영은 본 것 같았어요. 꼭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와중에도 신음하며 소리쳤어요. 안 된다. 안 돼. 조이야, 도망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가. 환청처럼 며느리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눈 뜨세요. 제가 왔어요 하는데 의식이 가물거리는 순간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면 안 되는데 와서는 안 될 곳인데 이 못난 것이 또 찾아왔나 싶어서요. 그렇게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기막히게도 며느리가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조이냐? 저예요, 어머니. 저 알아보겠어요? 나 꿈꾸는 거냐? 아니요, 나 맞아요. 여기 병원이고 어머니 기절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녀석 어디 갔어?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그 녀석 잡아갔냐? 네, 수갑 채워 갔어요. 걱정 마세요. 형사들이 들이닥친 건 사실이었고 아들은 연행이 됐다더라고요. 환청이라고 생각했던 목소리는 며느리의 것이 맞았어요. 쓰러진 절 응급실에 데려온 것도 며느리였고요. 그때 감이 왔습니다. 이 상황 그냥 우연은 아닌 것만 같았어요. 신고 네가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그 사람 이제 죗값 치르게 될 거예요. 어머니 모르시는 일이 아주 많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눈빛도 자세도 달랐어요. 어떤 결심으로 아들을 신고했는지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막 울더라고요. 저 괴물이 어머니 다치게 하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나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손에 어머니 잘못되면 나 못 살아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준 돈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대요. 그런데 안전한 곳에 가서 풀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거액이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걱정이 되더랍니다. 아들이 수시로 그랬대요. 저한테 돈이 좀 있을 거라고요. 참기름 쥐어짜듯 짜면 그 노친네한테서 돈 나올 거라고 급할 때는 저한테 탈탈 털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돈 액수를 보니까 정말 제 전 재산인 것 같았고 이 돈마저 없으면 아들의 행패를 고스란히 당할 것 같더랍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냈대요. 제가 아들한테 맞아서 잘못될까봐 막기 위해서요.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가 아들에게 당한 폭력을 신고하고 남편을 잡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전과가 화려하고 실은 불법 도박 일로 경찰들이 수사 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 이름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숨기고 있던 결정적 증거를 며느리가 말하게 된 거였죠. 며느리는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수다스럽지 않은 며느리 성적 믿고 아들이 이 말 저 말 떠벌렸던 거였죠. 그 바람에 경찰들의 긴급 체포가 가능해졌고 며느리의 협조 아래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잡고 들으세요. 그 사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설마 그 짓까지 했다는 말이냐? 네, 이제 빠져나올 도리가 없어요. 어쩌면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범죄의 가해자로 제 아들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어요. 돈을 들고 튄 동업자에게 맞아서 아들이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 몸을 회복한 뒤 아들은 다시 그 동업자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제 아들한테 당해 동업자는 세상을 뜨게 됐고 아들은 절벽 끝까지 몰리게 된 거였죠. 경찰에 했던 며느리의 진술은 제 아들의 동선을 밝히게 될 결정적 계기가 되어 범인으로 지목된 거였어요. 게다가 아들놈은 그 결정적 사건 말고도 죄명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불법은 다 저지른 거였죠. 엄마, 초이야. 어떻게 좀 해봐. 변호사, 비싼 변호사도 쓰고, 나 좀 살려달라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무슨 변호사 타령이야? 넌 내 아들이기 이전에 성인이고 진작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 죗값 달게 받아라. 더는 네가 활기치고 돌아다녀선 안 돼. 그게 모두를 위해서 최선이야. 전 어미지만 아들을 위해 손톱만큼의 아량도 베풀기 싫었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속도 썩어났지만 제 자식 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그 수많은 사람들,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생긴 마당에 이 녀석은 죗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 그 몇 배로 치르는 게 맞았어요. 며느리도 전에 없이 강단 있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어머니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한평생 당신 되돌리려 사람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당신 하는 짓 뭐였어? 사람 패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기다 당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아니,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고.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저지른 죄 깨닫길 반성하길 바랄게.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엄마, 초이야. 그렇게 가면 어떡해. 제발 가지 마. 아들은 그동안의 죄가 모두 더해져 무거운 중형을 받게 됐어요. 운 좋게 피해간 것들까지 다 그 죄값을 물게 됐죠. 어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겠습니까? 아들은 교화가 어렵고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 아래 무기징역에 처해졌어요. 어미로서 저는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했고 부당함은 한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험한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맞아도 골백 번은 맞았을 겁니다. 아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날 며느리와 전 모든 게 끝났구나 서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굳이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이 곡절만은 삶에 대한 위로를 따뜻한 손을 통해 전한 거였죠. 이후 며느리와 전 살던 곳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제 아들 소식 그리고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 하나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덜어는 울고 또 덜어는 제게 봉투를 건넸죠. 뭘 이런 걸 줘. 동네 사람들한테 패만 끼치고 가네. 가서 잘 살아. 아픈 일은 다 있고. 처음엔 우리도 자네를 오해했어. 그런 아들을 키운 못된 엄마라고. 근데 아니더라고. 그동안 애썼네. 사느라 애 많이 썼어. 조용한 데 가서 마음 추스르고 잘 살아. 결국 저흰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로 가서 정착했어요. 거기서 며느리는 머리 염색기를 배워 작은 가게를 냈죠. 가게에 딸린 집에서 우리 둘 먹고 자고요. 거기서 우리 둘 모녀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텃밭 일궈 채소 따먹고 과일나무도 키우고요. 사람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마음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전 고부 관계로 만나 엄마와 딸이 되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보물 같은 날들입니다. 우린 지극히 사람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지켰고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특별한 인연 내세울만 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맺고 계신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